가을이 깊어지면서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울긋불긋 오색 빛깔로 등산객을 유혹하는 도내 단풍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도심지도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단풍을 전해드립니다. 원주 미로시장에서 이색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캔버스가 아닌 나무판에 원주 풍경을 표현한 건데요. 초등학생들의 눈에 비친 원주 풍경도 만나봅니다.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해의 무릉계곡은 신선히 놀다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합니다. 맑은 계곡에 비친 오색 단풍, 무릉계곡이 가을 여행지로 손꼽히는 이유인데요. 네, 가을이 깊어가는 무릉계곡 곳곳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국하천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던 동해 무릉계곡입니다. 역사 속 그림과 글에 담기기도 했던 무릉계곡의 아름다움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동해 무릉계곡 초입에 있는 무릉반석에는 유불선 사상을 나타내는 글귀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1788년 단원 기몽도가 정조해명을 받아 그린 금강사 군첩에는 동해 무릉계곡의 산세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돼 있는 무릉계곡의 절경을 즐기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폭포도 보고 단풍도 본 것 같아요. 자연이 이렇게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 참 아름다웠습니다. 성폭포가 아주 우람차게 단풍도 지금 물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두 개의 폭포가 만나는 쌍폭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인근 바위산에도 형형색색의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릉계곡에서 40분 정도 더 올라오면 세 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용축폭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3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단풍이 어우러져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 또 very beautiful. 단풍 산으로 보여요. 무릉계곡의 산길은 가파르지도 험하지도 않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그러면 계곡 이르면 좀 힘들겠다 생각하지만 여기 무릉계곡은 물을 끼고 사계절 내 그늘 밑에서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물소리가 아주 아름답겠지요. 사계절이 다 좋지만 가을 혹은 겨울이 아름답습니다. 동해 무릉계곡 일대 단풍은 다음 달 초 절정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색 단풍이 가을 등산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을 감상하는 것과 함께 스릴도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인데요. 벌써 원주 지역 단풍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 단풍의 절정을 앞둔 소금산 출렁다리에 박건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 지금 소금산 출렁다리는요. 제가 지금 진짜 하늘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출렁다리는 길이가 200m고요. 높이 100m 정도로 됩니다. 지금 미국의 자유의 선상보다 높은 위치인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단풍도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고 다음 주가 가장 절정이라는데 지금 아주 아름답고요. 단풍도 아름답고 예, 밑에를 보시면 까마득하죠. 예. 소금산 출렁다리는 단풍도 좋지만 이 스릴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 걸음으로 15분 남짓 계단을 오르면 나타나는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발밑으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바라보이는 출렁다리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건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울긋불긋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원주 소금산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평일에도 북적입니다. 공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아주 출렁다리 처음 한번 왔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둘러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 치악산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가려고.
가을 단풍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관광객들은 생각지 못한 절경에 다시 한번 빠져듭니다. 아직은 단풍이 완연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정말 출렁다리라는 다리를 아름다운 이 경치에 어울리게 아주 잘 배치해놔서 국민들한테 많은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소금산에 올라 출렁다리를 걷기만 하면 다소 아쉬울 수 있는데요.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포인트는 출렁다리에서 이 초입에서 좌측편이 될 것 같습니다. 알록달록 단풍과 함께 하늘을 나는 듯한 스릴을 느끼고 싶다면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스릴 넘치는 가을 단풍,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번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된 단풍을 아직 못 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심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단풍 명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 세상이 울긋불긋한 가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붉게 또 노랗게 변한 나뭇잎들은 화려함을 뽐내고 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은 가을의 운치를 더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추억으로 담는 모습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춘천시 신사호동에 있는 도립하모굴입니다. 이곳에 있는 잘 가꾸어진 나무들도 어김없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는데요. 특히 도립하모군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국화 전시회가 열려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풍과 함께 가을 향기를 가득 담은 국화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춘천 도심에서 차로 불과 1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굳이 찾아다니지 않으면 보기 힘든 꽃들인데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서도 가까이서 많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각 대학 캠퍼스들도 도심 속 단풍 명소입니다. 강원대 춘천 캠퍼스는 학교 전체가 화려하게 물들었습니다. 학교 중앙에 있는 연못 주변은 여느 단풍 관광지 못지않고 가로수들도 모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선 기분 좋죠. 예. 계절도 또 느끼고, 또 이거 지나면 또 겨울도 오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이죠. 대학 캠퍼스 전체가 노랗게 물든 춘천교육대학교. 푸른 하늘 아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은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저물어 가는 가을 단풍이 아쉬운 시청자분들은 돌아오는 주말 도심 속 단풍 명소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캔버스가 아닌 나무 위에 그린 그림과 구두심을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관찰한 그림 등 원주를 소재로 하는 전시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동네 모습을 그림 작품으로 본다면 색다르겠죠. 지역의 새로운 매력과 작가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원주의 전통시장인 원주 미로예술중앙시장입니다. 이름대로 미로 같은 이 시장 골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원주를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란 원주천을 따라 자리를 잡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 익살스러운 그림 속에서 북적거리는 시장의 활기가 느껴집니다. 원주 지역 작가 김정관 작가의 개인전 아름다운 원주 전시회가 원주 미로예술중앙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곳곳이 그림으로 담겨진 곳은 캔버스가 아닌 나무판.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 도심의 회전교차로를 표현한 작품에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30년 넘게 엔지니어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원주로 내려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김정관 작가. 사람 사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 자연스레 원주의 집과 골목, 사람이 그의 작품 소재가 됐습니다. 오래됐지만 잘 다듬어지고 잘 관리된 집들도 제법 있거든요. 골목도 오래됐지만 청소도 잘하고 보수도 잘한 이런 곳이 있는데 그게 저는 참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래 그런 풍경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제 그림의 주제가 잘 많이 되고 있어요. 올해로 벌써 6번째 개인전. 김정관 작가는 나무와 종이, 조명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원주를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원주경찰서와 봉산동 성당 등 원주 지역의 풍경이 삐뚤빼뚤 펜과 색연필, 크레파스로 그려졌습니다. 원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린 원주 구도심의 거리 모습입니다. 60, 70년대 원주에서 협동운동을 주도했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정신을 잇는 사단법인 무의당 사람들이 원주 초등학교와 함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골목 곳곳을 다니며 직접 동네의 역사와 정취를 기록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몇 번씩 그 자리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갔다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우리 지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온 거죠. 무의당 사람들은 이번 전시 이후에도 원주의 옛 모습을 기록하며 기억하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내가 사는 우리 동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애정이 담긴 전시회들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전시들은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한 번쯤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역학 관련 돼지 농장 123곳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해당 농장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나 인원이 머물렀던 적이 있거나 확진 농가와 같은 도축장을 사용하는 등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강원도는 일정 기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예찰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바이러스가 검출돼 관련 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태풍 미탁으로 차량 피해를 입은 주민이 차량을 다시 구입하면 지역개발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이 주민센터나 보험사로부터 피해 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규 차량 등록 시에 제출하면 지역개발 채권이 면제됩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차량은 72대입니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강릉시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해 3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소음 관련 법안 13건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이 최종 의결되면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소음 방지 시설 지원과 보상금 지급 등 관련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대학 입시의 정시 확대를 추진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5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한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고교 혁신 등을 추진해왔다며 대입 정시 비율을 높이는 것은 고교 서열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추구해온 교육 공정성과도 거리가 멀어 교육개혁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교육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증축과 촬영 스튜디오 건립 사업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춘천시가 제출한 내용 중 시청사 부대 시설 건립과 춘천 촬영 스튜디오 건립 등 2개 안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청산의 야외 주차장에 120억 원을 들여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구성된 부대 시설 건립과 동래면 학곡리의 영화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사업 타당성 등이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을 보류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찬바람이 불 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바로 독감입니다. 올해도 벌써 도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유행성 독감에 걸리면 고열과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만큼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관리에 더욱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철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데요.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악 1, 2에서는 이름만으로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운악 삼돌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원주민을 박힌 돌, 귀농귀촌인을 굴러온 돌, 또 예비 귀농귀촌인은 앞으로 굴러올 돌로 상징해 함께 어우러지고 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하는 화합의 축제인데요. 마을의 작은 축제지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사라져가는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교복비는 평균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자녀가 있다면 교복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일 한림대에서 강원 교복은행 나눔 장터가 열렸습니다. 벌써 3번째 열리는 행사인데 춘천 지역 22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3,000벌가량을 시중보다 최대 90%가량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교복비 부담감 해소는 물론 판매 수익금이 지역 청소년 장학금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도내 대학 소식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박물관 이상수 학예실장이 올해 대학박물일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구촌 축제 기간 중 국내 대학박물관 최초로 전통 겨울 문화를 알리는 기획특별전을 개최해 문화올림픽 구현에 기여한 공로인데요.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려는 대학의 노력이 지역 발전에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영산 맙케다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강원랜드 희망재단이 폐광 지역 영세식당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조리와 서비스,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5일 삼척시에 10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잃어가던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람이 차차 강해지고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은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도 이하로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일요일은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서와 영동 모두 토요일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일요일은 맑겠습니다. 토요일 우리도 저녁 아침 기온 원주와 춘천 6도, 강릉 10도, 한낮 기온 원주 13도, 춘천 14도, 강릉 19도 예상됩니다. 주위를 둘러싼 공기에서 가을 냄새가 물씬 풍겨지는 요즘입니다. 지금 CJ 헬로 강원방송, 영동방송, 영서방송이 페이스북을 통해 단풍사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게시글 댓글로 가을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사진 올려주세요. 이 뉴스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